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는 금리와 관련된 가장 큰 수혜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걸 말씀드렸느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이제 현실화되는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가 없다면 오히려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 금리의 상승에 베팅해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죠. 자, 본격화되는 경기 둔화, 숨겨진 최대 수혜주, 장기 금리 상승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텔레그램 방에 이제 제가 분석해드린 글을 고스란히 보여드리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었지만 좀 핵심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핵심만 말씀드려보면, 자, 인플레이션은 꺾이지 않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꺾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하,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 금리 인하가 없다면 결국 현재는 장기 금리의 역전 폭이 역대 최대치, 그리고 최대치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 정상화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자, 금리가 인하될 경우 단기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하락을 하면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다시금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이 정상화라는 뜻은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를 뛰어넘는다는 것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데, 자, 100만원을 빌려준다 쳤을 때 당장 1년 뒤에 갚는 것과 10년 뒤에 갚는 것 중에서 과연 어디에 더 금리를, 이자를 많이 받아야겠습니까? 당연히 10년 뒤 빌려주는 것에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겠죠. 돈을 떼먹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때까지 현금 가치가, 돈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해지를 위해서 이자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1% 이상 더 높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상화 되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 왜냐면 미국 은행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저축은행이라든가 혹은 이 금융권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오랫동안 더 뛰어넘게 되면 은행들의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들이야말로 단기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 금리로 자금을 대출을 해줌으로써 받을 수 있는 스프레드를 이제 취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필연적으로 장기 금리보다 낮아야지만 은행의 수익성이 좋아진다. 다만 지금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은행들의 수익성이 안 좋아진다는 것은 은행들의 리스크, 금융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미국통, SVB라던가 혹은 FRC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파산을 했죠. 대한민국 은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규제가 강했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금융권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 정상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화되지 않으면 금융 리스크로, 금융 위기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따라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단기 금리 하락이 아니라 장기 금리 상승, 장기 금리 상승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의 가장 제가 좀 축약해서 보여드린 그런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저는 장기금리 상승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장기금리가 상승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냐면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DB손해보험이 있을 수 있어요.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가 상승도는 꽤나 높습니다. 에 따라서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과 다르게 DB손해보험의 주가는 장기 우상향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해상, 이번에 현대해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현대해상 그럼 지금까지 DB손해보험을 말씀드리다가 왜 이제서야 현대해상을 말을 하냐, 이런 식의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첫 번째로 주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월봉입니다. 아직도 전고점에는 한참 밑에 있죠.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DB손해보험에 비해서는 딱히 그런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점,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로 IFRS가 드디어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IFRS가 적용이 되면서 사실 이 손해보험사들 혹은 일반적인 보험사들의 그런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CSM 보유잔액이 이미 거의 약 9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단기순이익의 진가치가 거의 2배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컨센서스가 올해 기준으로 대략 한 영업이익이 8,500억, 단기순이익이 대략 한 6천억 정도로 잡혀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올해 대략 한 9천억, 최소 9천억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IFRS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CSM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인데, 자, CSM이 뭐냐, 좀 간단하게, 가장 간단하게 핵심을 말씀드리면, 미래에 발생되는 것으로, 미래에 발생될 현금 흐름이 현재 가치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뭐, 장기보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래에 발생되는 것들을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단기 순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즉, CSM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쪽에 대한 수혜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손해보험사 중에서 CSM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현대해상입니다. 따라서 저는 적어도 최소 9천억 정도의 단기순이 나올 것을 보고 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략 한 4 정도, PR 4 정도의 그런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ROE도 뭐 14 정도로 굉장히 좀 양호한 ROE를 보이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도 6.5% 이상으로 상당히 좋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상당히 높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 장기금리 상승을 만약에 보고 있다면 그 지금같이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올해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저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강세가, 보험사들에 대한 강세가 저는 쉽게 꺾이질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DB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장기금리가 상승했을 때 왜 보험사들의 이익이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보험사들이 지금까지 수취한 그런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현금을 뭐 그 고스란히 은행에 넣어준다거나 금고에 쌓아둔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보험사들도 나름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규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주식이라던가 위험자산, 뭐 파생 상품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현금을 채권에 투자해요. 채권. 채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채권의 특징은 일단 보험사들은 현금을 대부분 채권에 투자합니다. 채권의 특징은 자, 금리, 그러니까 이자가 주어진다는 점, 그리고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 이게 채권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런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채권은 장기 채권이에요. 따라서 만기까지 가져가는 채권이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채권 가격이 아무리 하락한다 한들 실질적인 손해는 없어요. 장부상의 손해는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자가 상승해요. 이자가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채권 금리가 뭐 1%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 채권 금리가 만약에 5%가 됐다 쳐봅시다. 그러면 이자금이 5배가 증가하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이 보험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의 폭이 상당히 커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보험사들의 시가총액과 더불어서 이런 운용하고 있는 자금이 사실상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뭐 20배, 30배 이상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 보험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채권의 자금률을 봤을 때 금리가 상승했을 경우 이자로 벌어질 수 있는 수취액이 실적이 얼마나 더 크게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진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장기금리의 상승이 본격화될 경우, 시장이 이를 눈치채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그런 장기금리 상승 그런 ETF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보험주들에 대해서도 꽤나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해상 그리고 보험주 금리의 상승에 대해서, 특히 장기금리 상승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금리 인하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장기금리의 상승을 통해서 단기금리를 뛰어넘음으로써 정상화가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금리가 상승한다면 보험사들이 수취할 수 있는 이자액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수익이 증가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IFRS 이제 7을 도입으로 해서 CSM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약 9조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 현대해상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고,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올해는 약간 9천억 정도를 충분히 상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컨센서스가 6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30% 이상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